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영원한 보물 그리고 못생긴 랍비입니다. 영원한 보물 못생긴 랍비. 새로 엮음 이민진, 그림 김창희, 교원 올스토리. 영원한 보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항구예요. 배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항구는 시끌벅적해졌지요. 조심 좀 해.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 줄 아나? 비단 뭉치가 풀렸잖아. 이건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고. 과일이 쏟아지겠어. 상자를 똑바로 세워. 힘들게 짐을 나르는 짐꾼들을 향해 부유한 상인들의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사이로 낡은 옷차림의 랍비 한 명이 천천히 배에 올랐죠. 랍비의 짐은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짐을 다 실은 배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 바람이 잘도 불어주는군. 하늘도 나를 돕는 모양이야. 그릇을 파는 상인이 잘난 척하며 말을 꺼냈어요. 나는 아주 귀한 그릇을 가져가네.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짝거리는 금으로 온통 치장한 상인이 말을 이었어요. 저야말로 아름다운 비단을 잔뜩 싣고 가지요. 꼭 구해달라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자 이번엔 제일 젊은 상인이 말했어요. 뭐니뭐니 해도 먹는 장사가 최고죠. 제가 이 과일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동날걸요. 상인들은 서로 자기 물건이 훌륭하다며 자랑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랍비는 시끄러운 상인들의 소리에도 조용히 책을 읽을 뿐이었지요. 한바탕 자랑을 끝낸 상인들이 랍비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책만 읽지 말고 당신도 이야기 좀 해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가져왔소? 제게도 여러분 못지않은 귀한 보물이 있지요. 랍비가 대답하자 그릇 파는 상인이 비웃었어요. 참나, 그런 허름한 옷을 입은 주제에 보물이 있다고요? 젊은 상인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보물이 뭔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든지. 랍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 보물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것 봐, 자랑할 게 없으니 둘러대는 거라니까. 그러기나 말이에요. 랍비는 상인들의 비웃음에도 싱긋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겁에 질린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해적이다. 해적이 나타났다. 해적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배 위로 뛰어들었어요. 모두 엎드려. 얌전히 있으면 목숨만 살려주겠다. 사람들은 벌벌 떨며 납작 엎드렸어요. 그 사이 해적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해적선으로 옮겨 실었고 상인들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물건을 모두 옮겨 실은 해적들은 큰 웃음소리만을 남긴 채 배를 떠났어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물건들인데. 배 위는 상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랍비는 상인들을 위로했지요. 그래도 가장 귀한 목숨은 구했으니 다행이지요. 가까운 항구를 찾아 살 길을 찾아봅시다. 텅텅 빈 배는 가볍게 흘러 어느 항구에 도착했어요. 돈 한 푼 없고 팔 물건도 없으니 돌아다니며 먹을 거나 좀 얻어봐야겠습니다. 상인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뿔뿔이 흩어졌어요. 혼자 남은 랍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저 멀리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학교가 보이자 랍비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학교를 향해 걸어갔어요. 학교로 간 랍비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좋은 책을 읽어주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랍비의 가르침은 아이들을 통해 선생님들에게도 알려졌어요. 부모님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랍비는 이 마을 최고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인가? 선생님은 오늘 우리 집에 가기로 하셨다네. 라삐의 집 앞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어요. 어느 날 라삐가 길을 가다 한 짐꾼과 마주쳤어요. 그 짐꾼은 라삐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저 혹시 2년 전에 배를 타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 당신은 그때 비단을 싣고 가던 상인이시군요. 짐꾼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다 옛날 일이지요. 지금 이렇게 짐을 나르며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군요. 귀한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니 그게 정말이었나 보네요. 라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말한 보물은 제 머리와 마음에 담겨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꺼내 보여드릴 수가 없었지요. 지금은 이곳 사람들이 제 지혜를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삐는 짐꾼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가던 길을 갔어요. 짐꾼은 라삐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 비단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비단은 해적들에게 빼앗기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 저분의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이었군. 자랑하지 않아서 그땐 몰랐지 뭐야. 짐꾼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못생긴 라삐. 한 라삐가 궁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쭉 찢어진 눈, 주먹만큼 커다란 코에 벌렁벌렁한 콧구멍, 두꺼운 입술을 가진 라삐는 화려한 궁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라삐가 궁전에 다다르자 병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멈춰라, 이 궁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라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왕비님의 초대를 받고 온 것입니다. 우리 왕비님께서 당신처럼 못생긴 사람을 초대하셨다고? 참 별일이군. 병사는 왕비님께 확인을 마친 뒤에야 문을 열어주었어요. 궁전에 들어선 라삐는 한참을 기다려서야 왕비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목걸이를 고르다 보니 좀 늦었네요. 방에 들어서던 왕비님은 라삐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호호, 당신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라삐란 말이죠? 전 당신처럼 못생긴 얼굴은 처음 봐요. 겨우 웃음을 참은 왕비님은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정말 기대했는데 실망이군요. 이런 못생긴 얼굴에 훌륭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 커다란 콧구멍으로 지혜가 술술 빠져나가지는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왕비님의 비웃음에도 라삐는 웃으며 대꾸했어요. 콧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지혜보다 다시 들어오는 지혜가 더 많으니 다행한 일이죠. 왕비님은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 라삐를 대접했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왕비님의 자랑은 끊이질 않았어요. 이 금접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이에요. 여기에 담아야 음식 맛이 제대로 난다니까요. 이 과일들도 처음 보시죠? 다른 나라에서 아주 비싸게 사왔답니다. 라삐는 왕비님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왕비님은 라삐에게 향기로운 포도주를 따르며 말했지요. 자, 이 세상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세요. 임금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포도주랍니다. 포도주를 마신 라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포도주 맛은 정말 훌륭하군요. 이런 포도주는 분명 가장 비싼 항아리에 담아두겠죠? 왕비님이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글쎄요, 포도주는 모두 나무통에 담아두는 것으로 아는데요. 라삐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임금님과 왕비님께서 드시는 이 귀한 포도주를 한낱 나무통에 담아둔다고요? 왕비님은 최고의 포도주를 초라한 나무통에 담아둔 것이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라삐가 돌아가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모든 포도주를 금항아리에 옮기도록 했어요.
얼마 후 궁전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온 궁전이 맛있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찼지요. 기분이 좋아진 임금님은 포도주 한 잔을 쭉 들이켰어요. 그런데 이런, 임금님이 포도주를 바로 내어 뱉어내며 소리치는 거예요. 포도주 맛이 이게 뭐냐? 누가 포도주를 이렇게 만든 거야? 왕비님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훌륭한 포도주를 잘 보관하기 위해 금항아리에 옮겨 담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임금님은 기가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포도주는 금항아리에 담으면 맛과 향이 변하오. 왕비는 그런 것도 몰랐단 말이오? 왕비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가 잔뜩 난 왕비님은 당장 랍비를 불러들였어요. 당신 말을 듣고 포도주를 금항아리에 담았다가 맛과 향이 모두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랍비가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 있죠? 랍비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저는 금항아리가 포도주를 변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의 맛과 향을 살리는 데는 소박한 나무통이 최고지요. 겉모습이 화려한 그릇에 담는다고 다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랍비의 말에 왕비님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 이제야 알겠어요. 전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겉모습만 번쩍거리게 꾸미고 있었네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지혜인데 말이에요. 탈무드 속 아름다운 가치. 상인들은 랍비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비웃었고 왕비는 랍비의 못생긴 얼굴만 보고 깔보았어요.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인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상인들과 왕비는 랍비를 무시하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만일 상인들과 왕비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비록 랍비의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드러내 자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 것을 자랑해서 못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조심하는 것이죠. 겸손은 저금통에 쌓이는 동전과 같아요. 동전 하나를 저금통에 넣고 흔들면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동전으로 저금통을 꽉 채우면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묵직한 저금통이 되어보세요. 겸손의 동전을 차근차근 모아 저금통에 꽉 채우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삼촌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